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빌드 다이버스를 발매한 건담 아스트레이 노네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애니메이션 속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등장을 했었죠. 일단 발매는 2018년 8월 4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1,8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18,000원부터 약 24,0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죠. 일단 빌드 다이버즈에 등장을 하고요. 이제 다이버는 시바 츠카사라고 합니다. GPD, 건프라 GP 듀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00전 이상을 거듭한 그런 프라라고 하죠. 일단 거의 막 이제 보스급 느낌으로 막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기도 했고, 주인공인 이제 다이버 에이스를 압도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어찌 보면 되게 마지막 한 수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등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모델도 그 애니메이션과 비슷하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야, 애니메이션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와, 근데 실제로 나온 프라모델은 여기에 못 미치더라고요. 일단은 갑자기 사출색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젓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는 검은색이었고, 하얀색 외장이 원래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었죠. 이유는 모르지만 뭐 어른들의 사정이겠죠. 그리고 기믹들이 많이 삭제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거의 클로처럼 이렇게 대형 핸드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믹이라든지, 아니면 빔사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빠진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외형이 이제 모티브가 그냥 아스트레이가 아니라 아스트레이 전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 로드 아스트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이 완전히 변경됐죠. 기존의 아스트레이의 이름을 쓰지만 덕분인지 가동률도 많이 저하가 됐어요. 약간 그 부분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니메이션 속에 대형 검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 노네임의 무장이 아니에요. 이 맵에 떨어져 있던 그냥 칼을 갖다 쓴 것 뿐이에요. 이 칼은 이 1년 전쟁 당시에 이제 대형 히트 소드로 사용됐던 무장입니다. 이거는 우주색일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아스트레이 노네임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는 거대한 망토를 들고 있는 것 같은 형태, 이제 왼쪽에는 이제 갑주를 두른 형태 해서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뽑혀 나왔습니다.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진짜 이 외형의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진짜 이 간지라는 것에 이게 폭풍이 뭔지 그걸 알려주겠다 하는 진짜 이 디자인의 목숨 건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정말 화려합니다. 진짜로. 이름이 아스트레이인 만큼 이제 거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레드 프레임을 한번 꺼내어봤습니다. 근데 아스트레이라고 하기엔 디자인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쪽 이 노네임 같은 경우는 이 아스트레이 만화책 중에 나오는, 외전에 나오는 이 아스트레이 로드 아스트레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형태가 매우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형을 보는데 불편하니까 일단 이 망토 부분은 떼어놓고 보도록 합시다. 떼어낸 상태에선 이렇게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노출이 되는데, 갑주를 좀 덜 두른 형태죠. 그리고 오른팔에는 추가 무장을 달고 있는 형태고요. 머리 같은 경우는 마치 이 소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뿔이 이렇게 앞으로 쫙 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이제 V자를 한 안테나가 있지만 상당히 머리 디자인 자체가 인상적이죠. 일단은 아스트레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면 부분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뿔 때문에 눈이 이렇게 살짝 가려진다는 거는 좀 어라? 싶기도 하네요. 살짝 보려면 이렇게 좀 각도를 틀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네요. 그리고 뒤통수와 정수리 부분에는 클리어 파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블루 파스로 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또 사출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클리어 파스를 빼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뺄 수 있습니다. 빼보면 뒤통수에도 무언가의 머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스트레이 중에 미라주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머리가 앞뒤로 이제 앞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티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몸통은 이 로드 아스트레이라는 것에 그 아스트레이의 몸통 매우 흡사하게 잘 따라왔죠. 일단은 왼쪽이 갑주를 두르고 있는 형태인데 이걸 뺀다고 해도 좌우 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덕트 부분이 왼쪽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재현하기는 힘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덕트 모양에다가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어서 갑주를 두르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몸통이나 허리 부분도 기존의 아스트레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좀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다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 키트 자체는 바리에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등 부분은 기존의 아스트레이 걸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도 무장을 수납하고 있는 형태도 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이 방패 비스무리한 걸 달고 있고요. 이 밑에 아스트레이의 기본 레드 프레임이 사용하던 파츠와 그 밑에 신규 파츠로 되어 있는 이제 팔이 보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네, 진짜로요. 이 끝부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신규 무장들이 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죠. 금색깔 같은 경우는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팔 같은 경우는 이제 갑주를 두른 형태, 하얀색의 갑주가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팔뚝의 건틀렛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 금색 부분은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뚝 자체의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날카로운 듯 그리고 디테일해 보이는 듯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 좀 괜찮다, 뭐 화려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죠. 참고로 이 건틀렛은 빼면은 여기 내부에도 이렇게 신규 디자인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일단 손은 편손이 하나, 그리고 이제 무장손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팔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일단은 이 신규 무장을 뺀다고 해서 손을 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좌우가 팔 디자인도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와도 팔은 절대 좌우 대칭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왼쪽 어깨 장갑 같은 경우는 앞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스트레이 노네임을 2개 산다고 해도 좌우 대칭이 안 되고요. 굳이 따지면 오른쪽 어깨는 좌우 대칭이 가능하나 이제 팔은 대칭이 또 안 됩니다. 디자인이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2개 산다고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실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실 부분이 꽉 안 차요. 자세히 보면은 이 끝부분 가가지고 실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좌우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 붙이면은 또 되게 구겨질 것 같으니까 이거 되게 조심히 신경 써서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까다롭네요. 스커트도 마찬가지 좌우 대칭은 안 됩니다. 이제 왼쪽에만 추가 장갑이 달려있는 형태로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커트도 좌우 대칭은 아예 안 되고요. 고관 부분은 깔끔하게 또 똑 떨어지는 느낌. 이제 좌우 스커트도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뒤쪽, 야, 이쪽 샤프안이 이쁘더라고요. 몰드도 꽤 화려하게 되어 있고, 야, 몰드는 또 깔끔하게 되게 잘 챙겨줬네요. 그죠? 역시 다리도 좌우 비대칭입니다. 왼쪽 다리에만 이 갑주를 달 수 있도록 조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하얀색 파츠 자체는 동일해서 생긴 거 보면 확실히 이 로드 아스트레이를 따라갔다. 그리고 디자인 화려하게 또 잘 나왔다. 정강이 부분도 확실하게 멋있구나. 오, 디테일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이 종아리에 있었던 아스트레이 특유의 디자인도 빼먹지 않고 또 들어가 있죠. 발 부분도 되게 샤프하게 디자인된 게 가동률도 꽤 괜찮고 디자인 자체가 일단 화려해서 보는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진짜 와, 화려합니다. 뭐 이렇게 디자인은 정말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해 정말 좋았습니다만 실제 사출색은 설정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설정화의 경우 이 갑주 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망토 부분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 프라모델은 갑주가 하얀색으로 변경되었고요. 이렇게 젓갈색으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검은색이. 그래서 약간 밤색, 군밤색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깝죠. 검은색이었으면 카리스마가 더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갑주도 뭐 회색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지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출색 진짜 카리스마 있고 좋았는데 말이죠. 자, 이번엔 무장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까 봤었던 독특하게 생긴 이 오른팔, 이 오른팔의 끝에는 건틀렛 세이버라는 무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HG X 건담이 사용을 하던 빔소드 파츠 있죠? 그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짧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애초에 X 건담 X가 좀 작은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원래라면 이 등에 연결되어 있던 이 하얀 색깔, 이 실 좌우로 붙은 이 뾰족한 거 있죠, 이게 원래 빔사벨이거든요. 근데 전혀 재현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 파츠는 골다공증으로 재현되어 있죠, 이쪽은.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속에 있었던 무장을 하나 못 쓴다, 아예 프라모델로는 재현이 안 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토처럼 두르고 있는 이것은 노네임 유닛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다양한 형태가 또 가능한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특징 기믹 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무장을 두른 상태에서 보도록 하죠.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뿔이 앞으로 크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관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고개를 드는 거라든가 숙이는 거 역시 크게 해줄 수 있고요. 앞뒤 가동도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작게나마. 그리고 이제 팔, 어깨 부분이 움직일 때는 일단 어깨는 아스트레이 것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꽤 크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앞뒤 가동, 상하 가동까지 말이죠. 꽤 크게 움직이나 이 장갑이 조금 확장이 되면서 어깨를 위로 들 때는 약간 간섭이 좀 있더라고요. 저 안쪽에. 그래서 아스트레이만큼 본연의 가동은 내지 못하고요. 팔꿈치! 원래 이중관절이었던 아스트레이 팔꿈치가 단일 관절로 변경되면서 90도도 꺾이지 못합니다. 네. 원래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는 안쪽에 프레임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이중 관절이 재현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굽혀졌었는데 단일 관절로 변경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디자인의 한계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단순화시키려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오른팔도 마찬가지로 90도도 못 꺾입니다. 그래서 액션 포즈의 제한이 좀 커요. 이런 포즈도 안 돼요.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손을 탁 얹고서 이제 삐딱하게 서 있는 걸 재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골반에 가 있어요. 손이 허리 이쪽으로 안 오고 그래가지고 좀 팔꿈치 관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허리 일단은 회전하는 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중 볼관절입니다. 위아래.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넓은 쪽과 위쪽에 있는 쪽이 따로 놀죠. 상당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가동하는 데는 뭐 만족합니다만 뭐랄까 상하 가동하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슴 쪽에 관절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 스커트가 가동하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스커트를 뒤로 살짝 꺾어주면은 아주 크게 또 가동하는 다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주라든가 아니면은 이 추가적으로 이 허벅지에 들어간 이 추가 파츠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는 건 좀 많이 안 들어 올려지더라고요. 살짝 관절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좀 크게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플랩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굽혀지면은 이제 100% 좀 안 굽혀집니다. 이것도 90도 정도 가량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갑주가 안 달린 쪽, 오른쪽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90도 정도 거의 차이는 없어요. 둘이서. 그래서 좀 무릎 가동도 좀 많이 아쉽죠. 이거는. 대신에 이 발목 가동률 하나는 끝내줍니다. 접지 하나는 끝내줄 만큼 이렇게 또 가동을 해주고요. 뒤로 뻗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굽힐 때도 그렇고 진짜 크게 움직여줍니다. 진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노네임 유닛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망토처럼 두르고 있는 이 형태를 D-Extension이라고 합니다. 해서 망토를 쫙 두르고 있는 형태가 아주 인상적이죠. 이 무장 자체의 디테일도 그냥 기본적인 심플한 형태지만 꽤 카리스마는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붙어있는 파란색과 하얀색 실 품질 자체는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는 게요. 이 끝부분 가면 지금 이렇게 약간 들뜬 데라든가 이런 게 좀 생겨요.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유독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앞뒤로 같은 실이 붙어 있는데 좀 이제 해지는 부분, 모서리 부분 같은 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역시 이쪽도 꽉 채워지질 않아서 약간 빈틈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도 다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채워지질 못했죠. 그러면 이 D-Extension 상태에서 B-스마트건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겉부분에 있는 것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쪽 다 분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여있던 조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펴져 있는 형태의 조인트로 바꿔주고요. 이 실 붙어있는 망토 파츠 같은 경우는 이 노네임 유닛의 위쪽을 이렇게 분해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다시 꽂아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던 이 핀 부분은 위쪽으로 꺾어줍니다. 이게 분해 재조립이 살짝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살짝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핀을 꺾어주는 것도 이제 포인트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에 기다란 핀이 달려있던 거를 이렇게 펴줍니다. 핀들이 접혀있는 걸 전개를 해준 다음에 이 위쪽에 있었던 센서 부분도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가다듬어 주고요. 이 변경된 조인트에 아까 뺐었던 파츠와 망토 파츠와 그리고 기다렸던 부분까지 껴주면 자, 이렇게 해서 B-스마트건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길고 기네요. 확실히 일단 파츠 교환 시기고 그렇긴 하지만 카리스마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엔 X 커넥트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까 다시 원상 복구를 좀 시켜주고요. 분해를 해줍니다. 아까 분해 재조립했던 이 망토 파츠는 다시 원상 복구. 대체 다시 돌려놓고요. 자, 원상 복구한 이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뻗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V자로 이런 식으로 펴준 다음, 그리고 아까 했었던 이 친구도 V자로 이렇게 쫙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아까는 또 이제 스마트건은 파츠가 길쭉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다각도로 꺾인 좀 더 거대한 파츠를 갖고 옵니다. 해서 아까 분해했었던 자잘한 파츠를 여기다가 조립해주죠. 자, 그 다음 아까 조정을 했던 파츠들을 다시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파츠는 등에 있었던 빔사벨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다가 장착. 그리고 머리에 있었던 핀들은 다시 빼서 이렇게 뒤로 돌려주면 완성! 자, 이렇게 X 커넥트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이 형태로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이트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했죠. 확실히 이 이미지들이 확 바뀌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기믹은 좀 다양하다, 형태가 좀 다양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형태에서 재현 안 된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의 한 장면을 보면은 이제 대형 손을 만들어서 손에 오른팔에 장착한 게 있는데요. 그게 안 들어있습니다. 네, 그 파츠도 없고 형태 재현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믹 자체는 좀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공식 포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X 커넥트 상태에서의 포즈, 요걸 해볼까 해요. 뭐 스마트건이나 이런 거보다는 특히 이 망토 형태에서는 이제 굉장히 가동의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볼까 합니다. 공식 사진에서 조금 더 박력이랑 샤프함을 좀 더 줬거든요. 확실히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역시 부족한 기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HJ 빌드 다이버스로 발매한 건담 스트레이 노네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출색 좀 바뀐 거는 많이 아쉽고요. 네, 그리고 가동률 저하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일 아쉬운 건 진짜 이건 너무 저하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쉽고요.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도 좀 원작에서 안 나왔던 빠진 것들이 많죠. 대형 핸드라든가 아니면 빔사벨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풀하긴 하네요. 디자인 하나에 진짜 모든 걸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괜찮은 것 같은데 기믹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쁘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은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외형 부분 7점 줄까 합니다. 사출색이랑 실에 많이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7점이지 원래는 더 까고 싶었으나 디자인의 카리스마와 이것만큼은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점 줄까 하고요. 그리고 무장 부분도 7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뭐 노네임 유닛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빔사벨 지원이 안 된 거, 그거는 많이 컸어요. 빔사벨 지원 안 된 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 대형 클로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죠.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 6점 줄까 합니다. 6점. 아무래도 역시 가동은 이중 관절이었던 걸 삭제해가면서까지 단일 관절로 만들었는데 역시나 그 단일 관절마저 디자인이랑 이런 한계 때문에 가동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90도도 안 되는 거 정도는 되게 진짜 이건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돼서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 덕분에 이제 포즈도 많이 제한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믹 부분은 8점 줄까 합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뭐 어찌 보면은 뭐 재현할 만큼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망토 부분은 파츠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기왕 할 거면 조인트가 더 들어가서 대형 클로라든가 아니면은 이 판넬처럼 썼던 비트 변기처럼 또 썼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점 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안녕 빠바시.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